비문학은 누누이 말하지만 지문을 얼마나 잘 읽는가에 따라서 문제는 너무 쉽다라는 거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지문이 어려운 것뿐이고, 내가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다는 건 글을 제대로 못 읽은 거고. 근데 이거는 너무 쉽게 내려고 서론부터 아예 구성 방식이나 원리를 다 설명해 줬지.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한 거야. 우리가 과학기술의 특징, 이 지문을 쓰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어떤 과학적인 특성을 주고, 그런 다음에 요 기계가 나오면 이 기계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이 각각의 특성들을 말해서 요것들이 요 과학적인 특성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기본적인 글쓰기 패턴이고, 요즘은 요런 기계가 두 종류가 있어서 이 방식을, 이 how를 비교하는 거, 이게 글쓰기 패턴이야. 그런데 쉽게 내려고 아예 요거는 설명하지도 않았고, 요 부분, 요 패턴 구조로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기술 지문은 눈이 말하지만 잘 앞장에 있는 여백을 가지고 늘 옆에다 놓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라. 그러니까 눈이 설명하는데 친구 시험지 잠깐 보면 아니 전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여기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이용해. 이거 여백 요거 활용을 해서 접어서 여기를 과학지문 옆에다 이렇게 놓고 바로 옆에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으라는 거지. 이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여백이 좁잖아. 그래서 과학기술이 약한 친구들은 무조건 정리를 잘하면 돼. 이 순서대로, 이 과정대로. 내가 오늘 정리하는 걸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다. 이거 이과생들 유리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과생들이 착각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지문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문과, 이과 동일하니까 요것들을 요 구조 방식으로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가. 지금 정리하면 시간 걸리는데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읽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문제는 정리한 거 보면 답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주는 거지. 지문 읽는 건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해서 맞을 것이냐, 아니면은 난 그냥 밑줄만 쳤더니 머리에 남는 게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읽었는데 시간도 들고 틀릴 것이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정리를 해야지. 그거 명심해서 자신이 선택하고,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말은 내가 벌써 예측하면서 당연히 이건 이거겠네 라고 빠르게 읽어가는 거거든. 그거 한번 볼게. 한번 봐봐 무슨 말인지. 그래서 6평 이후에 글읽기 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 글읽기 논리가 달라져야 돼. 오늘도 한 문제 더 푼다. 내가 과학기술 약하니까 더 풀어본다. 이건 의미가 없어. 제대로 읽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은 중화효소 연쇄 반응을 개발한 어쩌고에 들어간다. 그러면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 뭐야? 그냥 PCR. 이번에 이제 코로나 검사, PCR 검사라고 하는데 요거. 그럼 이게 뭐지? 그럼 끝났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지? 이거잖아요. 과학이니까. 자,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그리고 왜 첫 문장 첫 단락 잘 보라고 했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how란 말이에요.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 뭔지에 대한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이런 거 한 분자라도, 이런 거 그릴게요.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 하나인데 다량 증폭, 이런 단어가 이런 게 안 들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고 끝났네. 이거는 다 읽었네. 하나를 다량으로 증폭 늘리는 거네. 그럼 어떻게 늘려? 그럼 늘릴 때 얘가 작동하나 보지? 이러는 거죠.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나 때려치고 모르겠는데 PCR 빨리 적어야지. PCR이란 한 분자라도 염기설만 알면, 그냥 염기설이 뭔지 뭐 이것만 알면 엄청나게 많은 다량으로 증폭 늘린다. 그러면 다량으로 늘리는 건 어떻게 늘리는 거야? 중화효소라는 게 어떻게 연쇄 반응이라는 게 이거겠네. 근데 이제 아주 쉽게 내려고 보통 이렇게 서론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PCR의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쉽게 내려고 서론에서의 구성 요소를 말해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내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글쓰기 논리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게 쉬운지를 모르는 거지. 이거 굉장히 쉬우게 내려고 난리쳤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PCR이라는 거는 주형 DNA. 그럼 이제 딱 보는 순간 이 다량으로 늘리기 위한 이제 이거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바로 적어야지. 뭐 내가 몇 가지 각각의 기능을 설명할 테니까. 그랬을 때 주형 DNA, 그럼 니네가 알게 주 D라고 적고, A, 프라고 적고,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그럼 얘가 중요한가 보네.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니까. 내 종의 뉴클 모르겠지만 그냥
유클이라고 뭐 적든지 이렇게. 그럼 각각의 기능 설명할 거고 작동 순서가 나올 거고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적는 자가 이긴다니까. 아주 단순해. 이걸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 글쓰기 논리를 전혀 모르는 거야. 주형부터 설명하면 지금 주형. DNA,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면 됐네.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그럼 이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중이 아닌 하나의 DNA도 있겠네. 이중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면 되고. 왜? 상대어니까 이중, 단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더 이중에서도 표적 DNA가 있다. 이렇게. 증폭하려고 하는 얘는 얘다. 부위를. 프라이에 설명하겠죠. 얘.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 이런 것들.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눈에 확 들어오네. 단일이라고 들어오네. 너무 쉽네. 그러면 얘 다시 이어서 받아오잖아. 표적 DNA랑 동일한 짧은 단일. 이중이 아닌 단일이잖아. 단일 DNA 이렇게 하면. 읽으면서 뭔지 알겠는데 보여야 되는 거지. 읽으면서 벌써 다음에 뭐 이렇게. 이종의 프라이머리가 여기 봤더니 뭐라고 4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2종의 프라이머리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미리 말해줬네.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가 바로 뭐냐면 두 개인데 2종인데 그럼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그러면 요게 표적 DNA하고 동일한 거니까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네. 근데 표적 DNA의 시작과 끝부분에 이렇게 하면 돼. 결합한다. 저거 이건 이해가 아니야? DNA 중합 효소는 그럼 순서대로 나오잖아. 그럼 이제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그럼 얘 역할은 DNA 복제를 한다. 어떤 DNA? 단일 가닥의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리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그럼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 얘 단일 복제한다는 건 일단 얘에다가 단일 가닥 DNA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요 타이어들을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만든다. 그러면 얘를 복제를 한 다음에 다시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얘는 얘를 복제를 하고 하는데 단일 가닥 DNA 각 염기설에 대응하는 이것들을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그러면 얘네들의 요거를 근데 요거는 요거지 요거 여기에 각 염기서열 얘들의 염기서열에 대응되는 애들 염기서열에 대응되는 애들을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이제 이중가닥을 만든다. 여기 이거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이중가닥을 만든다. 근데 여기 봤더니 이게 단일 애들인데 단일에다가 얘를 결합시키면 결국은 이중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 모르겠고 각각의 특징을 말았네. 얘는 이중가닥 그 중에서 표적애를 찾아내는 거고 그럼 표적하고 얘 단일 DNA인 얘하고 염기서열이 같은 부분을 결합시킨다. 그러면 결합된 거를 얘가 이때 복제를 하나 봐. 복제를 하는데 어쨌든 단일에다가 다시 얘를 결합시키고 그랬을 때 결합시키고 나면 얘는 이중이 된다. 이렇게 됐어? 모르겠는데 네 가지의 각각의 기능을 설명을 했어. PCR 과정은 우선 우선이니까 순서 또 열을 가해야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중가닥 여기 나오는 이중가닥얘를 이거 하려면은 앞에 나온 얘한테다가 열을 가해야지만이 이중이니까 단일로 두 개로 갈라지겠지. 단일 가닥으로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 분리된 애들이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 돼.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리가 결합해. 이거 그대로 다시 설명하는 거지.
이중가닥에다가 이중가닥에서 여기에서 열을 가해서 이제 얘네가 분리가 되면 단일로 분리되면 이 단일 애들하고 프라이머리라는 단일 애들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다시 프라이머리가 결합을 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가 돼서 그럼 얘 하는 역할 그대로 얘는 복제 결합한 애들이 복제가 돼서 두 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단일이 결합했으니까 얘네를 복제한 다음에 그대로 똑같은 걸 복제한 다음에 역시 얘네들은 이중 가닥 이중 가닥이 두 개가 생기겠죠. 복제해서 두 개 생겼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면 일정한 시간 동안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룬다는 거지. 이렇게 이중가닥이 만들어지는 게 이루어지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표적 DNA 우리가 복제하려고 하는 게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2배씩. 봤더니 뭐야? 2개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분열한 다음에 각각에 붙으니까 2개씩 늘어나면서 그렇다면 2배씩 한 사이클당 2배씩 늘어난다.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했으면 이제 계속 양이 2배로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2배로 표적하려고 하는 DNA 양이 계속 늘어나고 더 이상이 안 늘어나도 돼. 그럼 충분한 사이클을 수행한 후에 PCR을 종료한다. 목표가 이제 증폭시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다량으로 증폭시켜?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각각의 기능이 필요해. 이 순서들을 지금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계속 한 사이클 이거 단일로 열을 통해서 그럼 분리되면 2개잖아. 그러면 단일 각각 프라이머리가 붙으니까 2개가 된 거잖아. 그럼 복제돼서 이중가닥 2개가 된 거지. 그러면 다시 2개가 다시 또 갈라지면 4개잖아. 계속 2개씩 늘어난다는 거지. 4개를 다시 2개를 분열해서 또 붙이면 8개잖아.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거지. 이 과정. 증폭하는 과정이잖아. 자, 전통적인 PCR. 그러면 전통이란 말이 우리 이런 걸 잘 봐야지. 그러면 전통 PCR하고 앞으로 현대 PCR이 다른가 보지. 그럼 뭐가 다른지 이것만 찾아준다는 거지. PCR의 최종, 이런 게 들어요. 최종. 산물의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최종을 통해서. 그러면 전통이 최종이니까 현대는 최종이 아니고 중간이겠네. 알 수 있다. 증폭 여부를.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이제 끝났고 과정이 하오고 그냥 따라가서 적으면 되는 거였고 요거는 어려운 내용이 없고 이제 사실은 단락을 나눠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통이란 말이 보이는 바람에 전통의 PCR은 최종 산물에다가 최종의 표적 물질에다가 이제 형광을 발라서 얘가 증폭이 됐구나 안 됐구나 그 여부를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파트 현대 PCR은 논리상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 쓰기 논리상. 최종이 아닌 중간쯤에도 형광을 해서 증폭 여부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쓰기 논리로 가는 거지. 논리 뭐가 나올지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은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글을 잘 못 썼지만 개발로 이어졌단 말이 현대라는 거지. 현대에 와서는 표적 DNA 양도 양 앞에는 뭐였냐면 논리야 논리. 앞에는 증폭 여부. 얘가 2개에서 4개 이렇게 늘어났니? 그 여부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뭐든 늘어났냐면 현대에서는 현대 PCR은 그 이 양이 얼마야? 증폭 여부라는 말하고 양이 얼마나 늘어났어?를 현대 PCR은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논리상 최종이니까 중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은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한 부분은 뭐냐면 PCR을 실시하지만 동일하게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클마다니까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그럼 그 과정 중간인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사이클마다니까 여러 사이클에 합쳐서 체중이 나오는데 사이클마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체중이 아니라 하우 중간중간의 사이클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 증폭 여부를 발색으로 하는 건데 형광으로 발색을 여기도 발색을 중간중간 발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실시간 그래서 실시간 PCR이야. 증폭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중간을 통해 발색됐네? 잠깐만 증폭됐네도 알 수 있고 여기에 범주는 양이야. 그걸 통해서 이제 양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누적되는 것들을 계산이 되겠지. 그럼 양도 알 수 있는 건데 정확히 그걸 안 썼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그럼 이제 별로 그런 좋진 않지만 요 중간 알 수 있도록 요 발색 작용이 필요한데 요것이 다시 두 가지가 있네. 이렇게 그럼 자꾸 정리하는 거지 뭐 두 가지. 그게 이중가닥 어쩌고저쩌고 특이 염료 하나는 뭐야? 이게 기억이고 하나는 형광 표식 탐침이네. 그럼 이제 뭐를 기대하면 돼? 얘네들이 중간마다 어떻게 또 그거야? 어떻게 발색을 하는데 그 차이점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냥 정리야 지금. 그게 좀 아쉬워. 양도 안다고 해놓고 양에 대한 생각보다는 중간중간 발색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양에 관한 걸 명확히 이해를 안 해. 얘기를 안 해줘. 실시간으로 증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냥 그 양 사이클마다 그러면 양을 확인하면 더하면 되겠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중가닥 얘부터 설명하는 거야. 이중가닥 DNA 특이점.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잘 봐. 아까 단일가닥과 이중가닥이 있었는데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이게 잘 봐야 돼.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이야. 새로 생긴 거야. 처음에 이중가닥이야. 열로 분리했어. 거기에 어쩌고저쩌고 애들이 붙어서 각각 이중이 됐지. 그러면 새로 붙었을 때 새로 생긴 이중가닥이 붙어야 된다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새로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얘 발색작용을 하는데 새로 생긴 이중가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기에 붙어야 된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읽으면서도 뭘 볼까요? 이해라기보다는 발색함으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중가닥 표적이야. DNA. 그러면 새롭게 생겼다는 말은 증폭이 된 거잖아. 원래 있던 이중가닥에 나눠놨어. 나누는 거에 각각에 붙어서 복제가 돼서 두 개씩이 늘었으니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에 이게 붙었다면 형광색이 났다면은 새로운 이중 표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이중이 됐으니까 늘었다는 뜻이야. 이중이 두 개가 됐을 테니까 새로운 게. 그럼 이건 증폭을 보여줄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까지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에는 야 얘가 어디에 붙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런 단어, 모든 이중가닥 DNA에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리끼리 결합하여 두 개의 프라이머리끼리 결합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뭐라 그러지만 프라이머리도 단일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가 붙어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새로운 이중 표적이 아니잖아. 표적인데 표적 단일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들끼리 붙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그러면 증폭이 안 됐는데
프라이머리끼리 붙었는데 거기서도 발색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앞에 머릿속에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 원래 거에서 갈라서 각각의 프라이머리라는 단일 단위들이 붙어서 갈라진 애도 단일, 프라이머리 단일 붙어서 이중. 갈라진 애 원래 이중에서 갈라져 나온 단일, 프라이머리 붙어서 이중. 각각이 새로 생긴 이중.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실수로 여기에 프라이머리도 각각 단일이기 때문에 얘네끼리 다시 붙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특이점이 붙어버리면 중복된 게 아닌데 중복된 거로 본다는 거지. 아, 그리고 몰라도 돼.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여기서는. 포인트가. 형광 표식 탐침은 이제 다시 차이점, 머릿속에 차이점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걸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지. 기억 이유 물었으니까.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이다. 그러면 말이 어렵지만 얘는 다시 또 두 개를 그럼 적어야 돼. 형광 물질하고 플러스 형광 물질 오히려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래. 그럼 두 개 각각의 또 기능이 있게 잘 봐야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얘는 단일 가닥 DNA래. 얘는 단일 가닥. 단일 이중 잘 구분해야 돼. 가닥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리가 결합하지 않은 이거 잘 봐야 돼. 표적 DNA라고 이중에서 표적 DNA 단일로 바뀐 다음에 여기에 프라이머리가 계속 붙어서 이중이 되잖아. 근데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리가 앞 시작과 끝부분에 붙잖아. 그러면 결합하지 않은 부분에 특이점으로 결합하도록 설계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도 단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단일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바로 표적도 단일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가서 결합되는데 원래 얘네한테 붙는 애들은 프라이머리인데 걔네가 붙지 않은 부분에 얘가 붙는다.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아까 열을 통해서 나눠진 거지.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리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 결합 똑같은 말이지. 표적 DNA 결합은 하는데 얘가 프라이머리와 결합하지 않은 부분에 결합하는 거지. 이후 DNA 중화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이제 복제되는 과정이지. 계속 이거 반복이야.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결정적으로 붙었다가 다시 증폭하는 과정 속에서 얘는 다시 분리가 된다. 분리가 되면서 얘가 분해가 된다. 붙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분해가 되면서 분리해야 되고 지금 이해하지 말고 자 다시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가 된다요. 분해.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며 왜? 얘네들이 붙어 있을 때는 형광을 억제하기 때문에 얘가 형광빛을 발을 못해. 근데 이제 분리가 되고 동시에 분해가 되면 얘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얘 이제 빛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다시 포인트가 여기란 말이야. 어떻게 얘네들이 빛을 내지? 핵심은 어떻게 얘네들이 발색하지? 발색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안다는 건 끝났고, 그러면 어떻게 발색하는데 발색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 그러면 얘는 새로운 이중 표적에 달라붙어서 얘는 그 표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해가 될 때, 그럼 차이점. 얘는 붙어서 얘는 떨어져서 나올 때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하우의 차이점이 붙다가 떨어진다는 데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야 돼. 이런 걸 생각하고. 이건 과학 내용이 아니야. 이 그리학을 두 개 나왔으니까 내 머릿속에 둘의 차이는 뭐지? 어쨌든 계속 과학기술 지문 하우니까 어떤 과정으로 내가 읽으면 되지? 이거 생각해야지.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건 새로운 이중 표적이 붙었으니 알 수 있고, 얘네가 떨어진다는 건 복제하면서 분리되는 거니까 복제하면서 양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증폭됐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형광표식 상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은 비싸다. 뭐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하우가 중요한 게 하우. 자, A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 그럼 계속 발색이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빛을 내느냐였고 이번에는 발색도, 빛이 얼마나 나는가? 그럼 이제 발색도,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증폭된 새롭게 만들어진 애지,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한다. 그럼 상대소수로 무조건 발색도, 빛이 많이 나려면 증폭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 인과관계 쓰면 되는 거지. 상대소수로 빛이 높으면 그만큼 양이 많은 거지. 증폭의 범주, 양이 많으면 이렇게 일정 수준의 발속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그러니까 한 사이클, 아까처럼 두 사이클 매일 반복한다고 그랬잖아. 2배씩 늘어가면서. 근데 어느 정도 발색도 뭐 80이 되려면 사이클이 한 5번은 돌아가야 돼.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사이클, 이 돌아가는 사이클은, 발색도에 도달 필요한 사이클은, 야 80까지 오려면은 몇 번 사이클까지 돼야 돼 라는 것은 여기에 이때 도달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이거는 눈에 잘 봐야지. DNA의 초기 양, 여긴 그냥 전체 양이고 증폭양, 여기는 초기의 양, 이거 눈에 들어와야지. 따라 달라진다. 초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은 뭐야? 초기의 양이 많다면 그만큼 사이클, 초기의 양이 많으면 증폭이 빨라질 테니까, 증폭량이 2배씩 빨리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사이클도 빨리 돌아오는 거지. 사이클이 빨리 돌아온다. 빨리. 그럼 어떻게 되는지 숫자는 모르겠는데. 사이클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 사이클, 초기 양이 많다면 거기 사이클에 도달하는 CT 값은 작겠지. 빨리 도달하겠지. 그러면 C, 사이클 T, 시간이겠지. 그 시간은 많을수록 줄겠지. 이렇게. 초기 양이 많다면 시간은 짧아지겠지. 빨리 도달하겠지. 이렇게. 상대소수로 결국은.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 값과 알지는 못해. 어느 정도 농도가 있는지. 표적의 DNA 농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둘을 비교해 보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얘는 얼마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A가 있으니까 바로 A를 풀어가는 거지. 나머지 지문이 남아있지만 A 기억 남았을 때 바로 가야 되겠어. A. 자, A, 자, 표적 DNA와 A 농도를 알지 못하는 A 미지 시료와 똑같아.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어. 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똑같아.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 이게 중요하지.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 같은 양으로 DNA 주형이라는 게 DNA 주형에서 표적 DNA를 뽑아내니까 똑같은 거지, 양이. 그러면 적절한 것은, 이것도 문제 잘 냈어. 논리적으로 보는 거잖아. 만약 A가 B보다, 조건을 잘 봐. A가 B보다 표적 DNA 요거 잘 봐. 그럼 무조건 이게 핵심은 윗글의 핵심이거든. A 초기, 이걸 보라는 거지. 초기. 초기의 농도가 높다면 이렇게 이 조건을 가지고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A가 B보다 훨씬 많겠지. 일단은 초기 농도가 높다면, 초기가
높다면, 초기양이 높다면, 그 증가량은 증가량이 많아야 빠르게 도달하겠지. 그러면 사이클이 빨리 돌아간다고 해. 사이클이 짧다라는 건 빨리 목표까지 도달한다는 거지. 그러면 양이 많아야, 늘어나는 양이 많아야 빨리 도달하겠지. 그러면 여기 증가량은 늘어나겠지. A가 B보다 많겠지. 핵심은 초기 농도.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A가 뭐다. 그러면 발색도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증폭된 양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증폭된 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발색도를 드러내니까 얘네들이 조건이 똑같단 말이야. 뭐가? 얘네들은 DNA,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 핵심은 같은 양이란 말이야. 그러면 양이 같다면은 발색도는 같단 말이지. 왜? 이 양이 같다면은 증폭되는 양도 같을 때니까. 똑같은 조건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발색도는 A가 B와 아마 같겠지. 따라서 실시간 PCR에 요걸 묻는 게 요건 발색도고 증가량이고 CT 값이야. CT 값은 한 사이클 돌아오는 데 시간이라고 했어. 그러면 분명히 말했듯이 PCR의 CT 값은 하나 사이클 이루어지는데 초기에 농도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빠르게 CT 값이 돌아오겠지. 한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간은. 그래서 A가 B보다 시간이 더 짧겠지. 빨리 들어오니까. 초기에 많이 불어나니까. 최종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야. 양이 같으니까. 그래서 B보다 돌아오는 사이클의 시간은 작겠지. 그래서 2번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범주를 뭐로 보냐야. 지금 보면 도는 양, 초기 양에 따라서 이 값이 이렇게를 잡아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이거만 봐도 우리가 일단은 많다라는 거, 초기가 있다면은 많다라는 것만 가져도 B를 잘 모르더라도 이 사이클이 더 빠르게 돌아간다는 작다라는 거 요거 2번 풀 수 있는. 자, PCR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등등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표적하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는 작으면 잘 모르는데 이걸 증폭해서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종의 프라이머리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틀렸네. 주형 DNA에서 뽑아낸 표적 DNA와 염기서열이 같은 애들을 앞뒤에 가서 붙는다라고 했잖아. 같은 염기서열. 그럼 알 수가 없는 건 말이 안 되지. 2번 PCR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거는 매 사이클마다 같다라고 했죠. 2배씩. 전통적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중은 아니잖아. 전통은 나중에 결과, 이걸 묻고 있잖아. 결국은 중이냐 나 최종이냐. 그 중요는 알 수 없지. 실시간 PCR은 이제 현대 거지. 가열 과정을 거쳐야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 분리해야 되고 분리된 애들이 프리머리가 붙어서 그런 다음에 중화배가 복제를 해서 새로운 이중가당 양을 증폭하려면 앞에 가열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요소와 프라임이 필요하지. 얘가 가서 붙고 얘가 복제하고 이렇게. 당연한 얘기지. 자, 이중가닥과 형광 어쩌고저쩌고 두 개 비교하는 거 적절한 것은 쉽게 이거만 볼게.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지. 왜? 뭘 묻는 거야? 니은은 표적 DNA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해될 때 니은이고, 기억은 거기에 달라붙어서 빛을 내는 거고. 그걸 결국 물은 거야. 답 2번이죠. 나머지 말이 안 되는 것들. 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PCR 이용하려면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했을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게끔 틀렸지. 왜 틀렸어? 하나라도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이게 바로 표적이지. 표적 DNA가 한 개, 염기서열할 수 있는 애를 한 개만이라도 있어라도 얘를 증폭시켜서 알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이 적든 많은 한 개만 알면 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말을 바꾸는 거야. 표적 DNA를 이렇게 우리가 찾고 싶은 거.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게끔. 이건 왜 틀려? 증폭 여부 확인은 제일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색하는 거지.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중간에만 안다면 벌써 얘는 중복됐구나 라고 아는 거에다가 동시에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건데, 전통은 끝까지 기다려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지. 아, 선택지를 많이 바꿔놨어. 상득소수라. 결국은 문제 잘 냈어 여러분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하고 못 풀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안 낼 수가 없지. 두 개 비교가 되니까. 전통과 현대. 원래 정해져 있거든.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력을 해석할 수 있다. 첫 문장. 표적 DNA 염기 서열 한 개라도 알면 그 염기 서열에 맞는 얘를 때 와서 프라이머리가 일치하는 염기 서열로 가서 붙고 복제 등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야 역시 실시간 PCR로 거시기 확인할 수 있겠지.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과 이거가 끝난 후에야 알 수는 있지만, 끝난 후에 말고 전에도 알 수 있지.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게끔. 감염 여부도 PCR이 끝난 후에야 후에가 아니고 중간에 벌써 그것이 있다라는 걸 확인만 되면 끝난 거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이 아니고 충분히 중간중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푼 건가? 오케이.